지금 녹화 시작해서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어, 저희 팀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멘션 한번 때려드릴까요? 네네. 그동안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30분 딱 거의 보통 1시간 넘어가면은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40, 50분 많아도 그 안에 끝날 수 있게 간략하게만 일단 조사해왔거든요. 최대한 줄여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폴카닷 생태계가 어떻게 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토큰오피스가 어떻게 되는지만 딱 간략하게 추려왔습니다. 음, 더 없으시나? 오셨다. 저희 팀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은 찍네. 현은님도 안 왔네. 네? 네, 현, 맞아요. 네, 뭐 녹화하니까 나중에 다들 네, 보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은 그게 이제 릴레이 체인하고 파라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릴레이 체인은 말 그대로 중계해주는 체인이고, 그래서 중심에 있는 체인이고, 파라 체인은 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합의나 보안 쪽을 담당하는 것은 릴레이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알아보면, 그래서 그 전에 폴카닷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 레이어 제로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개빈 후드 씨가 시작한 인터체인 프로젝트고, 코스모스가 제가 알기로 먼저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들어서 그거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비슷한 측면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코스모스에 있는 코스모스 SDK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로 만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폴카닷에 세미스하게 연결될 수 있고요. 호환 잘 되고, 그리고 폴카닷 체인이 지향하는 점이 인터로퍼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상호능성이랑 스케일러빌리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체인이 저 그림에 있는 저 중간에 있는 중계 체인이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샤드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라체인에 해당되고, 그리고 브릿지는 파라체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라체인 중에서 그 저희 서브스트레이트로 개발되지 않은 파라체인이 아닌 체인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그런 체인들과 연결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파라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각 파라체인의 시큐리티를 공유를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 폴카닷의 컨센서스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파라체인이 뭐 개발했다고 해서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경매 방식을 통해서 어, 경매에서 위너가 된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연결 안 된 프로젝트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한 것도 따로 또 있어요. 그리고 어, 얘네들 릴레이 체인의 역할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컨센서스나 아니면 세큐리티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은 어, 폴카닷이랑 쿠사마가 메인넷이고요. 어, 테스트넷 지원을 위해서 그 로코코나
웨스트민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크지 않아서 로코코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 체인들의 역시나 폴카닷도 릴레이 체인이고요. 쿠사마도 릴레이 체인이고 로코코도 릴레이 체인인데 이런 릴레이 체인에 여러 파라 체인들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쿠사마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특이한 게 테스트넷 비슷한데 그 사실상 메인넷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쿠사마가 KSM이라는 자체 네이티브 토큰이 있는데 그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코노믹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테스트넷 최종 테스트넷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폴카닷에 있는 파라체인에 피처를 뭐 추가하고 싶은데 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파라체인을 출시하기 전에 쿠사마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폴카닷에 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유명한 서클이나 테더 같은 경우에는 서클은 아직인 것 같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테더는 올해 4월에 쿠사마에 USDT를 출시를 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드 체인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트랜잭션을 파라체인이스라는 트랜잭션들을 모두 수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보조 체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릴레이 체인과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뭐 있도록 설계된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 각 파라체인에서는 자체 토큰 발행 및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파이 서비스를 위해서 파라체인을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의 다오를 위해서 파라체인을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처음에 아스타에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로 했었는데 아스타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출시된 파라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파라체인들 보면은 폴카닷 릴레이 체인도 있고 쿠사마 릴레이 체인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뭐 시스터 뭐 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 체인으로서 두 개 다 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 쉬든이라고 자매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타는 폴카닷에 그리고 그 쉬든 맞죠? 쉬든은 쿠사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팀 현재 상황을 약간 말씀드리면 지금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워즘 스마트 컨트랙트, 잉크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이 아마 4분기에 계획되어 있고 현재는 쿠사마에 연결되어 있는 쉬든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배포를 하게 된다면은 쿠사마에 연결된 쉬든에 먼저 했다가 나중에 아스타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체인 뒤에도 조금 약간 더 설명을 할 거지만 릴레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체인 옥션을 통해서 그 100개 제한된 슬롯에 파라체인이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촛불 경매 방식을 보통 써요. 그래서 매주 옥션이 진행되는데 촛불 경매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닷을 그 네이티브 토큰이 닷이거든요. DOT. 그것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거 스테이킹을 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틀인가 있고 이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보통 경매에 있어서 그 스나이퍼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매 종료 시간이 알려지면은 보통 그 끝에 맞춰서 갑자기 닷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버린다던가 하는 것을 통해서 뭐 갑자기 경매 순위가 끝에 막 변동이 막 심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경매를 종료하는 방식을 써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션 위너가 되면은 파라체인 슬롯을 할당받고 뭐 할당받으면 혜택은 뭐 그 지금 폴카닷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닷 홀더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크라우드 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닷을 모금받고 승리 시에는 보통 자체 토큰으로 보너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스타 같은 경우는 아스타 토큰을 보너스로 제공하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만약 승리를 못할 경우에는 파라스레드인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파라체인하고 비슷한데요. 파라체인 슬롯하고 비슷한데 스레드라는 그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원래 파라체인이 쓰던 그런 인프라를 요 파라스레드들이 들어와서 공유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체인 슬롯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할당된 그 슬롯을 온전히 다 쓸 수 있지만 파라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파라스레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가스비가 비싸진다든지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다 체인에서 유명한 파라체인은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고 그리고 칼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AUSD를 발행하는 디파이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의 그런 디앱을 위해서 파라체인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EAC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유명한 거는 문빔이 있죠. 근데 얘도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긴 한데 EVM 기반이라서 저희는 못 쓰고요. 그리고 뭐 최근 프로젝트를 중에서 좀 유명한 걸 가져와 봤는데 뭐 애피니티인지 인피니티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뭐냐면 엔진사에서 만든 블록체인인데 여기가 그 ERC 115 만든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NFT를 위한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닷 토크노믹스가 길어지면 한없이 길어지는데 간략하게만 정말 간략하게만 들고 와봤습니다. 그 채팅에 질문이 올라왔네요. 채팅 제가 못 보고 있었군요. 네, 쫓겨납니다. 네, 파라체인 슬롯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원래 그 경매 그 크라우드론을 통해서 닷을 원래 락업을 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하면은 바로 닷을 나눠 받는 식으로. 예. 그리고 파라체인 슬롯에서 쫓겨나면은 이제 파라스레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파라스레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층을 전체를 임대를 받는 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라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입주해서 그걸 나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파라슬롯을 경매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공유 오피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뭐 거버넌스 로드는 사실 저희가 뭐 생각해야 될 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컨슬이랑 그리고 테크니컬 커미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컨센서스 롤에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악의적인 투표를 하려고 한다. 전체 체인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막아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뭐 밸리데이터나 아니면 풀노드나 뭐 이런 것들 있을 텐데 폴카닷에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컬레이터가 있는데 제가 이거 번역이 뭐 여러 가지로 되길래 뭐 교정자인지 아니면 전달자인지 뭐 수집가인지 뭐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공식 닥스에서 번역된 걸 보니까 전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밸리데이터는 워낙 다들 아실 테니까 검증자고 그리고 아까 지명을 한 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명자가 또 있고요. 피셔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센서스에 참여하는 역할 중에
그중에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라체인에서의 풀 노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잭션을 수집하고 파라체인에서 그리고 얘네들 처리한다고 했었죠. 예, 그 역할 중에 트랜잭션 수집하는 역할을 이 친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위해서 그 상태 전이 프루프를 생성을 해서 검증자에게 언시리드 블락과 함께 넘겨준다고 돼 있는데 언시리드 블락은 그냥 아직 어, 그 완결되지 않는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살짝 다뤄볼 거지만 그 XMP라고 최근에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개발된 그런 게 있는데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징 패싱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체인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컬렉터가 하고 그리고 밸리데이터와 달리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랜잭션을 수집해서 그냥 밸리데이터한테 프루프를 넘겨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밸리데이터가 그것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림을 잠시 보면은 뭐 대부분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그 노란 색깔은 뭐 릴레이 체인이겠죠. 그래서 컬렉터랑 밸리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루프랑 함께 언시리드 블락과 함께 넘겨준다. 그래서 밸리데이터가 이걸 체크해준다.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루프를 검증을 하고 아까 넘겨받은 다른 밸리데이터 못하네요. 밸리데이터들과 함께 합의를 통해서 릴레이 체인을 보호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릴레이 체인의 블록을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첫 번째로 새로운 블록 추가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라체인 밸리데이터는 오프체인 합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온체인을 포함하도록 후보 영수증을 트랜잭션 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릴레이 체인 밸리데이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파라체인 룰을 지키고 트러스티리스한 환경에서 샤드라고 하면은 파라체인이죠. 파라체인 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보장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체인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트랜잭션들 수집해서 풀프랑 같이 넘겨주고 그런 블록 후보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쌓아서 릴레이 체인에서 밸리데이터들이 지들끼리 합의를 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거를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파라체인 블록 후보 내에 트랜잭션을 검증하는데 검증하는 시에 정상의 경우에 릴레이 체인하고 후보 블록을 좀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후보들을 모아서 릴레이 체인 블록 후보를 생성하고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터를 지명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not 홀더라면은 밸리데이터 후보를 지명해서 not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풀노드를 운영한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도 컨센서스에 참여하고 그리고 리워드를 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간략하게만 알아보면 밸리데이터 후보를 자기가 신뢰하는 밸리데이터 후보를 지명을 하고요. 그거랑 함께 not을 스테이킹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이 컨센서스를 규칙을 잘 지키면은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닷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규칙을 안 지키면은 닷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셔맨 같은 경우에는 컬레이터나 아니면은 풀노드들
모두 PC만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플로드가 당연히 그 파라체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들고 있으니까 이상한 행동이 있으면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역시나 어,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감시하면서 닷을 리워드로 역시나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좀 들고 왔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너미네이터는 자신이 신뢰하는 밸리데이터 후보를 제출하고 닷을 스테이킹 하는데요. 이때 자신이 지명한 밸리데이터 후보가 지명이 되고 그리고 된다고 가정했을 때 MPOS 컨센서스 규칙을 잘 따르면은 노미네이터와 밸리데이터 둘 다 닷을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밸리데이터는 어, 선출된다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수가 고정돼 있어요. 근데 꽤 많은 수가 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파라체인 옥션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폴카닷하고 쿠사마 릴레이 체인에서 파라체인 슬롯을 두고 경매가 매주 일어나는데요. 이때 닷 홀더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프로젝트에 닷을 락업을 하고 경매에 참여하고요. 뭐 이걸 크라우드 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 경매에서 위너가 되면은 어, 일반적으로 그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자체 토큰으로 보상을 하는데 뭐 NFT로 하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때 락업된 닷은 파라체인 슬롯이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딩돼서 유지되기 때문에 먹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낙찰 실패 시에는 자동으로 했던 다시 발신자의 지갑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꽤 빠르게 했죠. 그래서 XM은 현재도 개발 중인 거라서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자기들 폴카닷 측에서는 되게 중요한 피처라고 하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XDM은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지인데요. 서로 다른 파체인 간의 자산 이동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메시지 포맷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아니고요. 어떤 비슷한 거냐면 레스트풀 서비스에서 그 레스트 방식을 그냥 활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송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형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폴카닷 JS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중에 텔레포트 기능이 있는데 그 텔레포트 기능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컨센서스 메커니즘과 보안을 보유한 체인 사이에서는 송신한 쪽에 자산을 아예 소각해버리고 그리고 수신한 쪽에 자산을 민팅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텔레포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활용했던 예시는 로코코에서 컨트랙트라는 파라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체인으로 똑같은 네이티브 토큰을 사용해서 이 경우에 텔레포트를 통해서 ROC를 전송한 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리모트 트랜스퍼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제3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중간 블록체인에다가 자산을 리저브 형태로 맡기고 그리고 한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잘 아는 락앤민트 번이랑 얼락 요 브릿지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카닷에는 VMP하고 XMP 두 가지 통신 채널이 존재하는데요. 말 그대로 VMP는 버티컬하게 파라체인에서 폴카닷으로 업워드하고 다운로드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 패싱이 존재하고 XMP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요. 일부 기능,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텔레포트나 그런 것들만 지원이 되고 현재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파라체인 간에도 통신이 가능한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릴레이 체인상에 파라체인과 메시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무튼 XCM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파라체인끼리 직접 토큰을 교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개발 중인데 일부 기능만 또 활성화된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전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개발 완료가 돼서, 그래서 아클라 스테이블 코인이 AUSD인데 뭐 다른 파라체인이죠. 다른 파라체인이 있는 문빔에 있는 커브 파이낸스에 예치해서 뭐 수익이 된다던가 이런 게 쉽게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략하게만 조사를 해왔는데요. 대부분 출시가 아직 안 됐거나 중간에 망했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포크하고 체인엑스는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뭐 되게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테스트넷에서 테스트 중이거나 아니면은 출시할 생각이 없거나 망했거나 이런 것 같고요. 다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옥션 중인데 역시나 폴카닷의 옥션을 통해서 위너가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1번하고 지금 4번인데 각각 비트코인 브릿지랑 그리고 이더리움 브릿지가 있어. 요 두 개가 제일 유명하고요. 인터레이랑 센트리퓨지. 그리고 비트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오스 브릿지로 개발을 시작하다가 제가 알기로 중간에 피벗을 해서 디파이 서비스로 디파이 서비스를 먼저 출시를 하고 브릿지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발 중이다. 로드맵에는 그렇게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락이나 자기들 자체 발행한 토큰의 인터 BTC를 민트하거나 뭐 디파이 서비스 활용하거나 아니면 리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더리움 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어서 랩핑된 그런 ERC20 토큰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FG 자기들이 발행한 CFG 토큰을 이더리움 체인으로 보낼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끝입니다. 딱 30분에 네. 딱 30분 맞춰가지고 와우. 질문 있으신 분? 일단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근데 폴카닷이 보니까 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난잡하네요. 네. 뭔가 되게 되게 이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이 체인은. 네, 맞아요. 그리고 생태계 자체도 약간 뭔가 이제 막 시작한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된 체인인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질문 다 없으면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녹화는 다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뭐 내일 중이나 업로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